반갑습니다. 실천 양육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석과 참여 가운데 시간을 두고 성숙해지는 셀 만들기.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셀 모임에 참석할 것이냐,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셀 나눔에 참여할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성숙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한데요. 시간을 두고 성숙해가는 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번 참석과 참여를 높이는 방법 보겠습니다. 셀 리더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1차적으로는 셀원들이 셀 모임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죠. 또 참석했다고 하면 셀 나눔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셀원들은요, 내가 이 셀 모임에 참석해야 할지, 그리고 셀 나눔에 참여해야 할지를 사실은 한 4가지 정도 기준의 추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울질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임이 나한테 유익한가,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드는가, 세 번째는 이 그룹의 멤버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네 번째는 내가 이 모임에서 나를 오픈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지는 않는가, 적절한가, 이걸 가지고 잰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셀원들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단계에서는요, 아이들도 어리면 자기만 알듯이 셀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유익하지도 않는 것 같아. 별로 마음에도 안 들어. 사람들도 날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한테 너무 많은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참석률도 저조해지고 참여율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셀원들이요, 참석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가로 1번은요, 적극적인 참석을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셀 모임 시간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거나 여러 가지 일거리를 하거나 잡무를 처리하는 시간과 달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생에서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은요, 모두에게 다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잇닿는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요, 병원에서 무엇을 할까요? 병실에서 TV를 볼 수도 있고요, 그 위문객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을 많이 싸가면 냉장고를 정리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가 시간에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시간들은요, 병원에 온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죠.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술받는 시간이고 치료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고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유일하게 영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들은요, 진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게 사명이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셀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 참석률이 높아지고 참여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68페이지 따뜻하고 밝은 셀 분위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셀 리더는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셀 모임이 좋은 분위기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가서요, 모임 장소에서 가구를 비치하거나 가구의 자리를 옮겨 놓거나 커피를 준비하거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장난감을 정리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 시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셀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이 셀 모임의 시간을 진행하는 셀 리더는요, 셀 시간이 사람들 간의 잡담과 일상사의 이야기만 끝나지 않고 소중하게 진짜 영혼에 있다는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의 주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주인으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셀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한 자가 질문지가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어떠한가? 셀원들은 영적 주제를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가? 셀원들은 함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셀원들은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여기 이것을 보면 영적 분위기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분위기. 셀원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가? 셀원들이 또 상호간의 건설적인 비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심리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겠죠. 관계적인 분위기. 셀원들은 모임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가? 셀원들은 모임 외의 시간에도 함께 만나는가? 셀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고 의지하는가? 이것이 관계적인 분위기를 점검할 수 있고요. 환경적인 분위기는 셀 모임은 편안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가? 원활한 셀 모임을 위한 기타 준비들은 잘 되어 있는가? 셀 모임을 갖는데 주의를 헛들어뜨리는 요소는 잘 정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우리 셀의 셀 분위기가 어떠한가? 어떤 셀은요, 아주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셀 분위기가 있는 곳이 있겠죠. 어떤 곳은요, 너무 추운 셀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용납과 사랑이 아주 부족한 셀은 분위기가 춥겠죠. 또 어떤 셀은 너무 습한 셀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계속 이렇게 축축하게 남아있는 셀 분위기는 너무 습하겠죠. 폭풍과 치는 셀 분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 불일치하고 감정이 격렬하게 상하는 셀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평가하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 녹듯이 우리의 분위기가,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셀의 분위기가 정말 아름답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참석과 참여를 이렇게 높이는 방법은요, 셀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셀 안에서 어떻게 역할들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지를 앞과에서 공부하였는데요. 은사와 또 열의에 따라서 셀원들에게 역할들을 분담해 주는 것은 이 참여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때때로는요,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보통 셀장에 하는데 대표 기도나 혹은 성경을 봉독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증을 미리 갑작스럽지 않게 이제 의견을 물어봐서 준비시켜서 그 사람들로 나누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셀원 중에서는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안에 열의가 있어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너무 억지로 떠밀거나 강요하면은 그것은 도리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셀원들의 참여에 대해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셀원들이 셀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셀장은 자꾸 격려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주 우리 셀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 셀에서 꼭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개인이 또 공동체가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우리 셀에서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요,
자기가 진짜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밖에 버림받은 나뭇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로 우리가 셀에서요, 셀장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명령이나 하달조의 말을 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셀장이 할 수 있으면요, 물론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 반말을 쓸 수도 있지만 셀 모임 시간에는요, 아랫사람 대하듯이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명령에 의해서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집니다. 셀 모임은 더더구나 그러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곳이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더가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면 이렇게 멤버들은요,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변해서 또 저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힘이 여러분들의 그 말 자체에서 나와야 하지, 여러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권위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권위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내 말투가 권위주의적으로 명령이나 하달조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세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참여와 참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고 또 마치는 시간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셀 모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중요한 내용도 없이 지체되어진다고 하면 셀에 참석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간은 이렇게 써도 돼 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청지기 책임도 셀에서 배워야 하는데요. 잘 이렇게 책임성 없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통은 시간을 잘 지키는데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고 정확한 시간에 끝난다고 하면요, 때때로 그것이 성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주님께서 오늘 더 깊은 나눔을 가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혹은 그 느껴지는 민감함이 있는데도 이거 시간 지켜야 돼 하고 끊는 것은 또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시간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6가지로 이제 적극적인 참석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셀 모임을 강조하고요, 셀 분위기를 준비하고요, 세론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요, 세론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기여하고 있음에 대해서 격려하고요, 내 말투를 명령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8번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셀 합의서를 이제 셀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셀 합의서를요, 중간중간에 열린 마음으로 또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셀 모임이 적극성을 띠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셀원들의 기대와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셀 합의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요, 1년에 3, 4회 정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매번 예를 들어 모임 시간, 모임 장소, 모임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선택의 폭을 주고 또 발언권을 주십시오. 셀에 존재하는 명백한 목적과 규칙, 이것은 건드릴 수 없겠지만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셀이 진짜 더 열린 마음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셀원들에게 민감한 것입니다. 셀장은 이렇게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셀장은 셀원들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야 합니다. 셀원이 참석 숫자가 줄어들고 참여 태도가 조금 냉랭해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문제가 셀장 차원에서 수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즉시 교회 담당 교육자한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시간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